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뜨거운 한류 열풍은 한국어 배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남가주대학교 한국어학과가 마련한 한글 이름 써주기 행사에는 많은 타인 중학생들이 몰렸습니다. 10월 LGBTQ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LA 통합교육부가 성소수자 수업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적용돼 또 한 번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LA 한인축제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를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8%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이번 주에 더 상승해 7.49%를 기록하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500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질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민간인 주택을 폭격하면 인질을 1명씩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굉음과 함께 폭격으로 인한 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가 있던 곳은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도심엔 심하게 파손되고 불에 탄 차량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밤낮 없는 교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현재까지 800명 이상 숨졌고 가자 지구에선 6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양측 사망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부상자는 6,300여 명에 달합니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뒤 끝장 보복을 선언한 이스라엘 지상군에 가자 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가자 지구 민간주택 폭격에 나선다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하마스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인질을 사실상 인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인질 중엔 외국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남부 지역 당국자들을 만나 이제 시작일 뿐 전쟁을 통해 중동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응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상작전 여부에 따라 전황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기습 공격을 펼쳤던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붙잡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인질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보복 공격 수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춤추는 젊은이들 뒤로 하늘에서 검은색 형체가 나타납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스라엘에 침투하는 하마스 대원들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음악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가자 지구 근처 네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을 하마스가 기습했습니다. 무차별 난사로 시신 260여 구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붙잡아 오토바이나 트럭에 태워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하마스는 이렇게 데려간 인질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도 가자 지구에 3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치된 여성의 아버지는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כל ימי חיי, מאז שהיא נולדה, השתדלתי לגונן ולחבק אותה ולתמוך ולאהוב אותה. והנה ברגע הקשה הזה.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피해 보복을 공언했지만 납치된 자국의 인질이 보복 공격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질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전 수준으로 공격하면 인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5천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과 2011년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병사를 맞교환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교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이동시키고 전투기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충돌 과정에서 미국인도 최소 9명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입니다. 길이 351m의 배수량은 11만 톤, 항공기 75대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세계 최대 항모입니다. 미국이 포드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 전체를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F-35, F-15 등 전투기 편대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마스의 추가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해상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전을 막기 위한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탄약 같은 1차 지원품은 이미 출발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as very clear in sending a message to anyone in any other area who might try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not to. 미국은 미국인 서너 명이 숨지고 일부가 인질로 잡혔다는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이번 충돌 사태를 놓고 긴급 회의가 열렸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는 연달아 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Listen to this young girl screaming as she is kidnapped. Our people have endured one deadly year after another.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무장 세력 하마스와는 달리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 왔지만 이스라엘과는 마찬가지로 갈등 관계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은 로컬 소식 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한류 열풍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는 한글 배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남가주대학교 한국어학과가 마련한 한글 이름 써주기 행사에 많은 타인종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아름다운 붓글씨로 한글 이름을 멋지게 써내려갑니다. 또 집안에 내려오는 가운을 한글로 써주기도 하고 한글 이름 명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남가주대학 USC와 LA 한국문화원이 마련한 한글 멋글씨 체험 행사입니다. 한국 문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제 영어 이름은 means sun. So 제 한국 이름은 태양이에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아 꿰어내는 한글 목걸이 만들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우리 한국 문화 좀 뿌듯해요.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Like even if it's like a Korean student organization, there's lots of students who aren't Korean who want to be there and learn more about the culture. So it's very fun to see. 특히 최근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푸드까지 뜨거운 한류 열풍은 타인종들의 한글 배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 the characters and the way I like Hangul a lot. And that's why I decided to take Korean and like not traditionally I would take Spanish, but I decided to take Korean. I would say that a lot of my friends who like Korean I've made in my class. I feel like I've definitely had a lot of exposure with people who are either Korean or Korean American or just have interest in it, for sure. LA 한국문화원이 제공하는 한글 온라인 수업은 정원의 100가 넘게 지원하는 등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가을 학기에 보면 정원이 340명에 지금 총 7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K-팝, K-드라마, K-무비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이 있어 가능했던 뜨거운 한류 열풍이 다시 한글과 한국 문화 배우기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선순환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10월 LGBTQ 성소수자 역사의 달을 맞아 LA 통합교육구가 성소수자 관련 교육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이 만 5세부터 적용돼 또 한 번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또 친구들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요일별로 LGBTQ, 성소수자 유명인사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LA 통합교육구가 10월 성소수자 역사의 달, 그리고 오는 11일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일주일간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만 5세 이상, 초등학생부터이기 때문입니다. Mine still, you know, they're too young. And I will be okay if they're teaching that when they're 15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초등학생은 너무나 어리고요. 아직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구는 커밍아웃을 교육하기 위함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교육과정을 채택할지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겼다는 겁니다. I mean, yeah, it's too young, but you know what? It's for everybody. So I think it's for me. I approve. So. 한때 학부모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던 LA 통합교육구의 LGBTQ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집안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총격을 가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총을 쏘는 등 대치하다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단은 아들의 비디오 게임 소음 때문에 벌인 언쟁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쯤 필라델피아 북동부 론허스트의 휘테커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42세 마이클 황 씨가 동생인 30대 남성과 말다툼 끝에 그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황 씨의 12세 아들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 아버지가 삼촌을 총으로 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근처 거리에서 황 씨를 발견했는데 황 씨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관 3명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49경 권총과 탄창 등으로 무장한 황 씨는 결국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 위협과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LA 한인축제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각종 부스와 무대 설치가 한창인데요. 올해로 5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를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사장에는 대형 무대가 들어서고 먼지를 방지하는 플라스틱 바닥을 설치합니다. 공원 안팎에는 무려 290여 개의 부스가 인파를 맞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LA 한인축제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이 한창인 서울국제공원 현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LA 한인축제 5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 농수산 엑스포는 물론 한국 전통예술과 유명 연예인 공연까지 알차고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태권도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 탈춤 여러 가지 준비했고요. 그 외에 연예인들 저희가 지금 11팀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대규모 부스를 마련해 참여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스 앞에 설치된 서울시 슬로건은 축제 종료 후에도 공원에 전시돼 주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우리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은 한인사회 최대 문화행사 LA 한인축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지난 7일 파워볼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오늘 추첨하는 잭팟 상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파워볼은 지난 7월 19일 LA에서 10억 8천만 달러 잭팟 당첨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34번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8%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에 더 상승해 7.49%를 기록하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모기지 금리와 맞물려 주택 구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49%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속에서도 꼭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융자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시기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확한 이자율을 비롯해 대출 기간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상세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세 곳의 신청서를 같은 기간에 제출해 이자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Ideally, you want to compare quotes and you want to put in an application with as many as 3 different lenders and do so as close to the same period of time as possible. You want to do all those on the same day. That way you get a real apples to apples comparison, not just on the rate that's available, but also the fees that the lender is charging. 자신의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신용 점수 평가 업체에서 점수를 조사한 뒤 잘못 올라간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The lender will evaluate what they consider the perceived risk. The higher the risk,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and the higher the cost will be to the borrower. 이자율이 비싼 순으로 신용카드에서 빌린 돈을 갚은 후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ake sure your credit report is accurate and do everything you can to increase your credit score there. That means pulling copies of your credit reports and getting incorrect information removed from that report. 하지만 높은 모기지 이자율 부담을 안고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설립 37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건강으로 하나 되는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만찬과 함께 시상식, 축하 공연과 사일런트 옥션 등의 순서로 펼쳐졌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더욱더 좋은 퀄리티 헬스케어로 여러분들을 건강을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행사에는 시더스 사이나이,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카이저 등 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정치인,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군사 지원에 나선 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우디의 라이벌인 이란은 당연히 이걸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에 나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표원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5천여 발의 로켓포 공격, 동시에 벌어진 육해공 침투. 하마스의 전격적인 대공세는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And Hamas, in a remarkable act of creativity, burst through
the borders of Gaza and seems to have taken a number of Israelis hostage. They've never really done that before. This is unprecedented and 물량 공세에 치밀한 작전까지 더해진 공격이다 보니 그동안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주 UN 이란 대표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공격을 치하했습니다. مقاومت و ایستادگی در مقابل رژیم پوشالی صهیونیستی که حقیقتاً 이란 대통령이 공격을 반기는 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이어 사우디까지 이스라엘과 수교할 경우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고립이 심화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하마스는 친하마스 아랍 국가, 이들 국가의 무장 세력이 참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 헤즈볼라는 박격포로 공세에 가담해 전선은 넓어졌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이번 사태로 걱정이 큰 건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 순례객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360여 명의 한국 순례객을 오늘부터 한국 국적기를 통해 철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교민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우리 국적기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할 거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빈 비행기로 가서 현지에 있는 성지 순례객들을 최대한 많이 철수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오후 1시쯤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는 비행편을 마련해서 4팀 정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30명씩만 잡아도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부는 현지 순례객을 36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행히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성지 순례 오신 분들 중에 뭐 고립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한 주 이스라엘 대사는 확전 가능성이 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정부의 목표는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 조직의 파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The next stage will be the destruction of Hamas as an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of Hamas, not the Palestinian people. We're going to have to take very harsh steps in order to defeat this organization. 토로 대사는 이번 전쟁이 최소 2달 이상 이어질 거라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전기와 식량 공급을 끊어 가자 지구를 봉쇄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독일, 프랑스 정부 간 대화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난 슐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Allemagne et la France se tiennent en effet ensemble aux côtés du peuple israélien dans ce moment tragique. 이어 이번 사태가 대규모 분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며 4개국 정상이 공동 대응을 위한 전화 협의를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Voraussichtlich am späten Abend werden Emmanuel und ich mit US-Präsident Biden und dem britischen Premierminister Sunak telefonieren, um die Lage und das weitere Vorgehen zu erörtern. 주요 7개국 G7의 핵심 4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어떤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봉쇄는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time to end this vicious circle of bloodshed, hatred, and polarization. Only a negotiated peace that fulfills the legitimate national aspirations of Palestinians and Israelis. 유엔이 평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격렬한 충돌 속에 주변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근무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느라 신고 전화를 무시해 해고된 LA 경찰 2명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7년 LA 경찰 2명이 강도 사건에 대한 지원 전화를 무시하고 대신 포켓몬고를 플레이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소속팀 차량 내부 디지털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루이스 로사노와 에릭 미첼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포켓몬 캐릭터 스노락스를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사노와 미첼은 음악과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그 다음 해에 해고됐습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체가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 끝에 결정한 조치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각각 40%와 20%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용으로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중국 사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 내 공장 증설보다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규모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에 대한민국의 제조 기술의 업그레이드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신규 투자분에 대해서는 한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새로운 통상 규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남승모 워싱턴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1기 트럼프 내각 강요 9명과 백악관 고위보좌관 출신 20여 명이 주축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입니다.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리며 트럼프 재집권 시 추진할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NSC 사무총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을 만나 우리 경제와 직결된 중국 공세 정책부터 물었습니다. 대중 수출 통제가 세질 거라며 우리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there's going to be pretty tight export controls and tariffs on China, and I'm sorry, this is going to hurt the economies and the companies in some of our allies. 다만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이 핵심으로 한국은 대상이 아닐 거라고 답했습니다. 외교 안보 구상은 어떨까?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chance of that.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U.S.-South Korea strategic relationship. He's very, very worried about the threat from China, the threat from North Korea. 임기 말 5배 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도 물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a significant change for South Korea. I think in a second Trump term, that's mostly going to be focusing on NATO. 북핵 문제는 재집권 즉시 북한의 국무장관을 보내 비핵화와 긴장 완화 방안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resumption of negotiations will significantly lower the temperature. Well, we may stop talking about the idea of South Korea getting nuclear weapons. 북러 밀착 등 달라진 동북아 외교 지형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빈손수모를 겪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응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한미일 협의체를 만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며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발전 유공자와 단체 그리고 세종문화상 수상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발전 유공자 7명과 2개 단체, 그리고 세종문화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한글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LA 한국문화원에서 추천된 왕혜숙 브라운대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문화포장을 수상했고, 김현정 덴버미술관 아시아 부장이 세종문화상 국제문화교류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쉬가 오는 17일 파라마운트 플러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됩니다. 다큐 크러쉬는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 과정과 원인 등을 집중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크러쉬는 총괄 제작자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다큐 제작을 맡았던 제프 짐벌리스트가 참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함께 업무 교류와 상호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 5일 뉴욕을 방문한 원강수 원주시장의 감사패를 증정하고 두 도시 간 보다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한인업주 찰리 박 씨를 총격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각각 18살과 16살로 알려진 용의자들은 1급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국은 두 용의자 모두 성인으로 간주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149개 카운티에서 오는 17일부터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아파트나 주택 렌트비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위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이민 자격을 갖춰야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